안녕하십니까. 이거의 필동입니다. 여러분 홍콩 누아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영화의 하나의 그 지역적 장르를 얘기하는데요. 1980년대 홍콩의 어떤 갱영화, 무협영화와 갱영화 혼합된 그런 액션 무비를 흔히 통칭할 때 홍콩 누아르라고 합니다. 이 홍콩 누아르가 생긴 배경은 70년대 그 브루스 리라든가 이런 그 무협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80년대 들어서 그 무협 영화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홍콩 영화인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게 이 갱영화거든요. 근데 그 갱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갱영화, 홍콩 누아르가 발생한 배경을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 1980년대 들면서 홍콩이 남경 조약으로 영국의 통치를 받는 기간이 곧 90년대에는 끝난다는 그런 이 시기가 이제 닥친 시기였거든요. 80년대.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 자유민주 체제였는데 이게 혹시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공산 체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경제적 번영, 이것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음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홍콩이 80년대에는 상당히 그 어떤 갈피를 못 잡고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홍콩 누아르가 생겼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오늘 홍콩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주제가 홍콩에 대해서입니다. 제목을 홍콩의 주권은 과연 중국에 있는가 아니면 홍콩 주민에 있는가 하는 약간은 좀 도발적인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홍콩의 중국 그 반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12월에 맺은 반환협정에서도 당연히 중국 공산당 정부가 홍콩의 반환의 당사자로서의 그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의 그 지구촌의 자유 시민으로서 자유 진영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과연 홍콩의 주권이 중국 공산당 정부로 넘어가는 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하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갖게 됩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째, 범인격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권 재민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류 문명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겪으면서 그럼 오늘날 현대에까지 가장 정치 체제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체제는 국가의 최고 결정권은 전체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주권 재민, 국민 주권 사상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홍콩의 주권을 중국으로 반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콩 주민의 의사가 과연 그런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홍콩이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작년에 그 홍콩의 한 청년이 그 여자친구와 대만을 여행을 하다가 어떻게 사고였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그 청년 남자가 그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 나중에 대만 정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그 용의자가 그 홍콩 청년인 겁니다. 그래서 그 홍콩 청년을
용의자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홍콩 정부에. 그런데 홍콩 정부는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홍콩 정부가 거부를 합니다. 그걸 거부를 하면서 이 차제에 홍콩이 어떤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냐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대만과 중국과 마카오와 맺고 있지 않은데 한 세계 한 20개국 정도, 영국, 미국 이런 데하고 막 맺고는 있지만 한번 차제 한번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만, 마카오, 중국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가만히 홍콩 시민들이 보니까, 아니 홍콩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국과 맺게 된다면, 만약에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라든가 반중국 자유활동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만약에 그 당사자를 인도를 요구하게 된다면 인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홍콩 내에서 반중 활동이라든가, 반중 자유 활동이겠죠? 자유 활동이라든가 이런 자유민주 활동이 많이 억압되고 자체 검열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려한 홍콩 시민들이 반대를 한 거죠. 범죄 인도법을 개정하지 마라. 적어도 중국과는 맺지 마라 하고 시위를 한 겁니다. 이런 시위를 점차 하다가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홍콩 행정정부 캐리람 행정장관이 개정을 강행을 합니다. 하겠다. 그리고 입법회에 상정을 합니다. 근데 입법회에서는 그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홍콩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마어마하게 시위를 한 거죠. 그 시위가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6월 9일에는 뭐 100만 명, 103만 명이 운집하는 거대한 시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홍콩 주민이 730만 명 정도 되는데 103만 명이 모였다면 뭐 7명 중 1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홍콩 그 행정부가 행정장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범죄 인도법 개정을 연기를 합니다. 근데 홍콩 시민들이 지금 계속 시위를 하는 것은 이 연기가 아니라 완전 폐기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을 지고 캐리람 장관은 퇴진하라.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런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데 캐리람 장관은 그 법안의 폐기를 약속 않고 자신의 퇴진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는 격화되고, 이런 와중에 지난달에는 흰옷을 입은 남자 청년들이 시위대에 대해서 과격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걸 그 백색 테러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백색 테러를 하면은, 백색이라는 게 이제 그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을 상징할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백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제 흰 옷을 입었다고 해서 백색 테러라고 합니다. 이런 백색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차 시위대도 입법회의 건물을 점거를 하고 하는 아주 과격해지는 양상으로 이제 치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일에는 장샤오밍 중국 마카오 홍콩 판공실 주임이 이 홍콩 건너편 선전에서 홍콩 마카오 정재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지금 홍콩 시위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고 단순히 인도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아니다. 이게 반중국 시위로 격화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홍콩 건너편 선전에서 만여 명으로 그 추정되는, 그보다 더 많겠죠. 시위대, 그러니까 시위대 진압군, 아주 그냥 격렬하게 진압 훈련하는 모습을 계속 의도적으로 방송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경고죠, 일종의. 그러니까 중국은 이 시위가 격화되고 반중국 시위로 만약에 발전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를 아주 탱크로 밀어버려서 아예 진압을 했잖아요. 충분히 중국 공산당은 그럴 것도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홍콩에 중국군이 투입하는 그런 최악의 상태로 이게 악화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우려한 서방 세계,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이거 무력 진압을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국제사회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시민들의 시위를 이 무력으로 진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과연 홍콩의 주권이 1997년 7월 1일부로 영중 협약에 의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과연 그것이 국제법적으로 천부 인권 사상에 의거한 자연법적인 천부 인권을 가진 개인이 모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중국으로 이 주권을 넘길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렇게 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1조는 이렇게 돼 있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자유민주 체제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띄고 있는 주권 재민 사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국은 이 홍콩을 반환하면서 중국 정부의 아무런 어떤 물론 고민했겠죠. 과연 이게 계약 당사자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아닌데 오늘 현대 중국과 계약을 맺어야 되냐 하는 그런 고민을 물론 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심도 있는 원초적인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영국 통치를 받게 된 게 1842년 남경조약에 의한 것이거든요. 아편전쟁에 패한 청왕조가 영국과 홍콩을 영구환영하는 그 홍콩 일대를, 홍콩섬을 영국에 떼어주는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이 홍콩을 조차를 하게 됩니다. 자기 땅으로 편입을 하게 된 거죠. 영국 땅으로. 그러다가 1898년 제2차 그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영국과 청왕조가 홍콩 주변의 신계 지역과 부속 도서들을 묶어서 99년간 이제 그 기한을 거기다 못을 박습니다. 영국이 통치한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에 의거해서 1997년까지 영국이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영국과의 계약 당사자는 오늘날의 중국이 아니라 청왕조였거든요. 그 청왕조가 계속 존속이 돼서 청왕조에 다시 반환을 한다면 어떤 계약상의 이런 어떤 하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청왕조가 사라졌고 지금 그것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가 지금 들어서 있거든요. 사실 그 중국 정부는 1949년 공산혁명에 의해서 1911년 신해혁명에 의해 들어선 중화민국을 대신해서 들어선 정부고 국가거든요. 그렇다면 홍콩 반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국 그리고 자유세계는 과연 중국에 넘겨주는 것이 이게 맞는가 하는 것을 고민했어야 되고, 또 이 마땅히 돌려줄 당사자가 없다면 홍콩 주민의 어떤 전체 투표를 통해서 그 주권이, 홍콩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주권은 주권 재민에 의해서 홍콩 주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 12월에 영국과 중국이 맺은 그 반환협정은 주권 재민 그리고 법인격, 청의 그런 법인격을 중국 정부가, 오늘날 중국이 계승한다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고요. 홍콩의 격렬해지는 시위를 보면서 사그라지지 않는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향한 어떤 갈구, 투쟁을 보면서 홍콩의 영중 협정에 의해서 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자연법적으로 청부 인권법
인권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옳았나 한번 고민을 해본 것이고요. 또 홍콩 시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계 시민, 자유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향한 이런 투쟁에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달라는 그런 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8일에는 국내 92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위를 가졌습니다. 그런 뜻이 홍콩 시민들한테, 홍콩 730만 주민들한테 전달되었기를 바라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홍콩에 그 홍콩 주민들의 그런 자유를 향한 투쟁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심적으로 응원하고 필요하다면 뭐 SNS를 통해서 트윗이나 페이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링크드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지를 보내는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민주화 투쟁에서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역경을 거쳐왔기 때문에 홍콩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콩의 미래를 보면 굉장히 좀 비관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렇게 완고한 중국 공산당의 패권적인 태도를 보면 아주 중국의 하루 그 밑에 달린 조그만 땅에 그 위에 거대한 14억 중국의 공산당이 밀어붙이면 홍콩은 사실 뭐 바람 앞에 놓인 촛불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의 그 자유민주 홍콩이 뭐 50년, 그러니까 1997년 이후 50년간 일국양제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점차 지금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고 2047년에 이제 완전히 양제가 일국양제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콩 시민들의 그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세계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홍콩 자유시민들의 투쟁을 적극 저도 지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